영하 30도의 산속에서 우리는 신을 태웠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국경 근처 폐가가 된 탄광 막사에서 4명의 아이들과 밀수꾼 1명이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파래지고 입술이 터지고 온몸이 돌처럼 굳어갔습니다. 종이라도 태워! 안 그러면 다 죽어! 밀수꾼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우리 손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등에 맨 가방 속 배경책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빨강, 노랑, 초록으로 화려하게 인쇄된 카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0만 명이 일제히 들어 올리던 그 카드들. 이걸 태워? 은주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을. 하지만 저는 첫 장을 찢었습니다. 구겨진 강성대국이라는 글자가 제 손 안에서 일그러졌습니다. 강성대구? 웃기지 마. 배고파 죽겠는데. 그 종이를 불 속에 던졌습니다. 코팅된 종이가 타오르며 매캐한 화학약품 냄새가 퍼졌습니다. 파란 불꽃이 치솟았고 우리는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완벽한 공연의 오점이었던 아이들에서 살기 위해 신을 불태우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2002년 4월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기장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10만 명의 학생들이 관중석을 가득 메운 그날, 저 리철민은 4학년 3반의 84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 뒤엔 8kg의 배경책 가방이 묵직하게 걸려 있었고 손엔 빨간색 카드가 땀에 젖어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조련사의 호각 소리에 맞춰 10만 명이 일제히 카드를 뒤집었습니다. 붉은 물결이 경기장을 뒤덮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군대의 행진 같았습니다. 위압적이고 냉혹하고 완벽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검열이다. 실수하는 놈은 가만 안 둔다. 확성기를 통해 규찰 대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침부터 속이 뒤틀리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제 먹은 옥수수죽이 상했던 모양입니다. 철민아, 괜찮아? 옆자리의 성호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골목대장 성호는 덩치가 크고 목소리가 굵었지만 친구를 챙기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응. 좀 배가 아파서. 참아. 이거 끝나면 바로 보건실 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장이 비틀리는 것 같았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자, 이제 하이라이트다. 강성대국 글자 만든다. 조련사의 외침과 함께 음악이 바뀌었습니다. 우렁찬 혁명 가요가 경기장을 진동시켰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바꿔쥐었습니다. 빨강에서 노랑으로, 노랑에서 빨강으로. 하나, 둘, 셋의 박자에 맞춰 정확히 뒤집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배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손에 쥔 빨간 카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철민아. 성호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10만 명이 만드는 붉은 물결 속에서 단 하나의 검은 점이 생겼습니다. 저였습니다. 저기 실수한 놈 있다. 규찰대원의 손가락이 저를 가리켰습니다. 그 손가락은 마치 사형 집행 명령처럼 느껴졌습니다. 2명의 규찰대원이 계단을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들의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일어나. 철민아, 일어나야 돼. 성호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뒷자리에 은주도 제 등을 밀었습니다. 은주는 우리 반에서 가장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늘 교과서를 암송하고 장군님 초상화를 가장 정성스럽게 닦던 아이였습니다. 선생님이 오고 있어? 빨리. 은주의 목소리엔 공포가 묻어났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공연을 망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 전체가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3대가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저는 신음을 삼키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공포가 통증을 덮었습니다. 성호가 제 허리를 잡고 은주가 떨어진 카드를 주워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야, 저놈들 도망친다. 규찰대원의 고함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공연이 끝나는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10만 명이 일제히 일어서면서 인파가 뒤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야. 뒤쪽 출구로. 성호가 제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은주도 따라왔고 같은 반 친구 명수도 우리를 뒤따랐습니다. 명수는 말이 없고 겁이 많은 아이였지만 친구가 위험에 처하자 주저없이 함께 뛰었습니다. 우리는 관중석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자재 반입구로 쓰이는 좁은 통로였습니다. 녹슨 철문을 밀고 나가자 차가운 바깥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자. 일단 숨어. 성호가 앞장서서 건물 뒤편으로 달렸습니다. 우리는 쓰레기통과 폐자재가 쌓인 공터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어떻게? 은주가 울먹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배경책 가방 끈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저도 성우도 명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망치는 와중에도 우리는 이 가방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거 버리면 안 돼. 장군님 교시 훼손죄야. 명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가방은 8kg이 넘는 무게로 등을 짓눌렀지만 우리는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진 본능이었습니다. 저놈들 어디 갔어? 멀리서 규찰대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쓰레기통 뒤에 웅크린 채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잡히면 우리 부모님까지 수용소야. 성호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는 15살이었습니다. 너무 어렵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평양을 나가자. 제가 말했습니다. 새 친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평양을 나가서 어디든 숨자. 아니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경, 두만강, 그 너머. 미쳤어? 그건. 은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잡히면 죽음. 도망쳐도 죽음. 그렇다면 차라리 가능성이라도 있는 쪽으로. 일단 여기서 나가자. 화물 열차를 타는 거야. 성호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4명의 아이들은 평양을 떠났습니다. 등 뒤엔 체제의 상징인 배경책 가방을, 가슴엔 죽음의 공포를 아는 채로 석양이 경기장 너머로 지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빛은 우리가 등지고 떠나온 평양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화물 열차의 바퀴 소리가 밤새 귓가에 울렸습니다. 덜컹거리는 화물칸 구석에 웅크린 채 우리는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여기가 같은 나라 맞아?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열차가 멈춘 곳은 함경북도의 어느 작은 역이었습니다. 평양에서 보던 깨끗한 거리도 밝은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역사는 반쯤 무너져 있었고 플랫폼엔 사람들이 너덜너덜한 옷을 걸치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물 좀 주시오. 한 노인이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해골처럼 앙상했고 눈자위만 움푹 패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거. 명수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역사 구석에 작은 몸뚱이 하나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였습니다. 우리보다 어린 5살쯤 되어 보이는 꽃제비였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죽은 거야. 굶어 죽은 거야. 성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로 떨렸습니다. 우리는 평양 귀족 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배급이 끊긴 적 없는 아리랑 공연에 나갈 만큼 선택받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고난의 행군은 교과서 속 이야기였고 꽃제비는 먼 나라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교과서가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빨리 가자.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 저는 친구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역을 빠져나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배경책 가방이 등을 짓눌렀습니다. 가방의 모서리는 날카로워서 걸을 때마다 목덜미를 찔러댔습니다. 이거 진짜 무거워. 명수가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가방을 버리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방 표면엔 서성고등중학교라는 금박 글씨가 새겨져 있었고 안엔 우리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분이자 족쇄였습니다. 사흘을 걸었습니다. 산길을 따라 마을을 피해 북쪽으로만 향했습니다. 먹을 것은 없었습니다. 성호가 밭에서 감자를 몇 개 훔쳤지만 날 것을 씹어 먹는 것은 고통이었습니다. 배고파? 너무 배고파? 은주가 울었습니다. 그녀의 깨끗했던 교복은 이제 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양의 귀족 학생에서 이제는 꽃제비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저기 불빛 보여. 명수가 손을 들어 가리켰습니다. 산 중턱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움막 같은 건물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야. 가보자.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낡은 목조 건물이었습니다. 문틈으로 남자들의 대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번 달 물량은 담배 30포루다. 강 건너 놈이 약속했어. 믿을 수 있어? 그놈들 맨날 깝 깎으려고 난리잖아. 그래도 할 수밖에. 안 그러면 우리가 굶어. 밀수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할까 돌아가야 할까? 너희 뭐야? 갑자기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눈초리가 날카로운 사내였습니다. 그의 목엔 긴 칼자국이 있어서 사람들이 독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성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독사의 눈빛이 우리를 후었습니다. 그는 우리 등의 가방을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평양 귀족 꼬마들이 여기까지 왔네? 부모 돈 들고 튀어왔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꺼져. 여긴 애들 놀이터 아니야. 독사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때 제 가방이 문에 부딪히며 벌어졌습니다. 배경책 카드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독사가 멈췄습니다. 그는 몸을 굽혀 카드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카드를 비춰봤습니다. 이거? 코팅 종이잖아? 그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독사는 카드를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두껍고 질긴 종이. 최고급 인쇄. 방수 코팅. 이거 몇 장이야? 가방에 가득이요. 저희 냈다. 성호가 대답했습니다. 독사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들어와. 일단 들어와. 우리는 움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엔 3명의 남자가 더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경계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야, 이 종이 중국 넘어가면 돈 돼. 방수 코팅이라 포장용으로 쓸 수 있어. 독사가 다른 밀수꾼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들아, 너희 어디로 가려고? 국경이요. 강을 건너려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독사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패장은 있네. 좋아, 거래하자. 너희 그 가방 속 종이 다 내놔. 대신 내가 강까지 데려다 줄게. 정말요? 은주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독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 강 건너는 건 너희 몫이야. 나는 그냥 길만 안내하는 거다. 알았지?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여기서 이틀 쉬고 가자. 너희 꼴 보니까 강까지도 못 가겠어. 독사는 우리에게 물과 옥수수죽을 줬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한 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움막 밖에선 바람이 울었습니다.
저는 배경책 가방을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가방 속엔 여전히 장군님의 미소가, 평양의 야경이, 강성대국이라는 글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철민아. 은주가 작게 불렀습니다. 응? 우리 살 수 있을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죽음과 탈출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이틀 후 톡사는 말했습니다. 내일 출발한다. 강까지 사흘 걸린다. 준비해.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호는 낡은 지도를 보며 경로를 외웠고 명수는 신발끈을 다시 묶었습니다. 은주는 배경책을 꺼내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이거? 정말 버려야 하는 거야? 그녀가 물었습니다. 카드에 박힌 장군님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우리 목숨을 살리려면 그래야 해. 제가 대답했습니다. 은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책을 넘기는 순간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라는 것을. 사흘간 산길을 걸었습니다. 톡사는 말이 없었지만 길을 잘 알았습니다. 낮엔 숲속에 숨고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검문소를 피하고 순찰대를 피했습니다. 조심해. 여기부터는 국경 경비대 구역이야. 톡사가 손짓했습니다. 멀리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그 너머로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와, 저게. 명수가 숨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언덕 위에서 강을 내려다봤습니다. 강은 얼음이 얇게 얼어 있었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얼음 표면이 아름다우면서도 공포스러웠습니다. 날이 추워서 얼었지만 완전히 얼지는 않았어? 조심해서 건너야 해. 톡사가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하늘에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젠장? 눈보라다. 톡사가 혀를 찼습니다. 눈발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추위가 뼈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여기서 하룻밤 버텨야겠어. 저기 패탄광 막사가 있어. 독사가 가리킨 곳에 낡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장은 반쯤 무너졌고 벽엔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그대로 들이쳤습니다. 불을 피워야 해. 안 그러면 얼어 죽어? 독사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뗄감이 없었습니다. 나무 한 조각, 마른 풀 한 줌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추위는 심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 몸을 맞대고 떨었습니다. 손가락이 파래지고 입술이 터졌습니다. 추워. 너무 추워. 은주가 울먹였습니다. 명수는 이미 의식이 흐려진 듯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종이라도 태워. 안 그러면 다 죽어. 톡사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종이. 우리에겐 배경책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태우면 안 돼. 장군님이. 은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빨강, 노랑, 초록의 카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 손에 강성대국이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카드가 쥐어졌습니다. 강성대국. 위대한 장군님. 사회주의 낙원. 그 모든 말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더 큰 것이 제 앞에 있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저는 카드를 구겼습니다. 화려한 글자가 일그러졌습니다. 강성대국. 웃기지 마. 배고파 죽겠는데.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독사가 만들어 놓은 작은 불씨 위에 던졌습니다. 불이 붙었습니다. 코팅된 종이가 타오르면서 파란 불꽃이 치솟았습니다. 매캐한 화학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넛을 잃고 그 불을 바라봤습니다. 강성대국이라는 글자가 불 속에서 오그라들며 검게 변했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더 넣어야 해. 톡사가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우리가 무엇을 태우고 있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선택은 없었습니다. 성호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카드 뭉치를 꺼내 한 장 한 장 뜯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사과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장군님에게인지, 조국에게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인지. 카드들이 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양의 화려한 야경이 불타올랐습니다. 만경대 고향집이 재가 되었습니다. 주체사상탑이 연기로 사라졌습니다. 나도 해야지. 명수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카드를 꺼내 불 속에 넣었습니다. 불길이 점점 커졌습니다. 막사 안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불 주위에 둘러앉았습니다. 손을 녹이고 몸을 녹였습니다. 은주야, 내 것도? 제가 말했습니다. 은주는 가방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해. 이건 안 돼. 은주야, 우리 죽어? 성호가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거 안 태우면 우리 모두 얼어 죽어. 네가 제일 잘 알잖아. 은주는 울먹였습니다. 그녀는 가장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충성심이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충성심은 그녀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 장군님 초상화는 목숨보다 소중하다고. 불이 나면 제일 먼저 초상화를 구하라고. 은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근데 왜? 왜 장군님은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셔? 왜 우리만 이렇게 추워? 왜 우리만 배고파?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그 외침은 분노이자 절규였습니다. 은주야. 제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야 해. 살아서 진실을 알아야 해.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은주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 카드에는 김정일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밝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은주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용서하세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찢었습니다. 찢어진 초상화가 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불꽃이 치솟았고 그 얼굴은 일그러지며 사라졌습니다. 아! 은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소리이자 해방의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카드를 한 장씩 찢어 불에 던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랬습니다. 울면서 혹은 실성한 듯 웃으며 카드를 찢었습니다. 10만 명이 만들던 그 화려한 그림들이 연기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배고플 때 먹여주지 못한 나라의 실체야. 성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강성대국을 만들어줬지만 강성대국은 우리를 굶겼어? 명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연장에선 10만 명이 일사불란했지만 여기선 아무도 우리를 찾지 않아. 불은 밤새 타올랐습니다. 우리는 돌아가며 카드를 넣었습니다. 가방이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처음엔 8kg이던 무게가 이제는 거의 텅 비었습니다. 톡사는 말없이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것들. 겁에 질린 토끼 같으면서도 살기 위해 제 부모 얼굴도 태울 독종들이군.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비난보다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눈보라가 잦아들었습니다. 불은 여전히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태울 카드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이네. 제가 마지막 카드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것은 아리랑 공연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10만 명이 만든 태양 그림이었습니다. 붉은 태양이 떠오르는 장면. 우리가 만든 태양이었는데. 저는 그 카드를 천천히 불에 넣었습니다. 태양이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꺼졌습니다. 가자. 톡사가 일어섰습니다. 날이 밝았어?
지금 강을 건너야 해.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텅 빈 가방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우리는 언덕을 내려가 강가로 향했습니다. 저기가 두만강이야. 톡사가 가리켰습니다. 강은 얼음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얼지 않아서 얼음 아래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해서 건너. 얼음이 얇은 곳이 있어. 거기 빠지면 끝이야. 우리는 삼켰습니다. 독사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나침반이었습니다. 저쪽이 중국이야. 강 건너면 바로 마을이 나와. 거기서 알아서 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성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모두 절을 했습니다. 가봐. 해 뜨기 전에. 톡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우리는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철민아. 은주가 제 소매를 잡았습니다. 우리 정말 건너는 거야? 응. 이제 돌아갈 곳은 없어.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성호가 앞장섰고 명수가 뒤를 따랐습니다. 얼음 위에 발을 디뎠습니다. 미끄러웠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얼음 아래로 강물이 소용돌이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성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호각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누구냐? 국경 경비대였습니다.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뛰어. 톡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얼음 위를 미끄러지며 넘어지며 다시 일어서며 뛰었습니다. 쏜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우리 옆으로 총알이 날아가 얼음을 뚫었습니다. 얼음에 구멍이 나고 물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뛰어. 멈추지 마. 저는 친구들의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거의 다 왔어? 성호가 외쳤습니다. 강 반대편이 보였습니다. 얼음이 끝나고 땅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땅을 밟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으아! 우리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살았습니다. 살아서 강을 건넜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독사가 강 건너편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경비대가 그에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가! 빨리 가! 그의 마지막 외침이 들렸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렸습니다. 마을 쪽으로 빛이 있는 쪽으로. 마을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족 마을이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우리를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한 할머니가 우리를 거두어 주었습니다. 불쌍한 것들, 들어오너라. 할머니는 따뜻한 밥과 국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울면서 먹었습니다. 20년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밥이었습니다. 너희들 강 건너왔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 공안이 오면 끌려가. 한국으로 가야 해. 한국? 남조선이요? 명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고 사람들이 굶주리는 곳이라고 배웠습니다. 한국은 잘 사는 나라야. 너희 같은 아이들이 공부하고 살 수 있는 곳이지. 할머니의 말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흘을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할머니는 우리에게 깨끗한 옷을 주었고 브로커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길을 안내할 사람이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저는 강가로 나왔습니다. 텅 빈 배경책 가방을 들고 가방엔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서성고등중학교 4학년 리철민. 그것이 제 이름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살던 소년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갈대숲에 던졌습니다. 가방은 텅 비어 가벼웠습니다. 바람에 힘없이 나뒹굴다가 갈대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잘가 철민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이름을 여기에 두고 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뭐라고 부를까? 뒤에서 성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도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새 이름을 지어야겠지? 그래. 새 이름. 우리는 가방을 강가에 던졌습니다. 4개의 가방이 갈대숲에 흩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옛 이름이, 옛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 철민아. 은주가 말했습니다. 네가 그날 먼저 카드를 찢지 않았으면 우리 모두 죽었을 거야. 아니야. 우리가 함께 살아남은 거지. 명수가 우리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형제야. 피를 나눈 건 아니지만 불을 나눈 형제지.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돌아갈 수 없다는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을 거쳐 동남아시아로, 그리고 마침내 한국으로. 1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민준이 되었습니다. 성호는 지훈, 은주는 서연, 명수는 도윤이 되었습니다.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남한 사회를 배웠습니다. 자유를, 민주주의를, 인권을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학교를 다녔고 대학에 갔고 직장을 얻었습니다. 평범한 한국인으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3년이 지난 지금입니다.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 주말 밤의 아이돌 콘서트장이었습니다. 저는 10살 된 아들 손을 잡고 경기장에 들어섰습니다. 수만 명의 관중이 응원봉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형형색색의 빛이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빠, 저기 봐. 멋있지? 아들이 응원봉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빛들을 바라봤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빛들이 겹쳐 보였습니다. 2002년 평양 5일 경기장의 카드 섹션이 보였습니다. 10만 명이 일제히 들어 올린 빨간 카드들. 그 속에서 고꾸라진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산속 막사에서 타오르던 불빛이 보였습니다. 신을 태우며 살아남았던 그 밤의 불꽃이 보였습니다. 아빠? 왜 그래? 아들이 제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쓸쓸하지만 감사한 미소였습니다. 아니야. 그냥 이 빛들이 참 예쁘다. 그치? 나도 좋아. 아들이 다시 응원봉을 흔들었습니다. 자유롭게 즐겁게.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경기장에 왔어? 빛이 참 많아. 우리가 살아서 이 빛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야. 곧 답장이 왔습니다. 지금 그래. 우리 살아남았어? 서영, 그날 우리가 선택한 게 맞았어. 도윤, 다음 주에 만나자. 소주 한잔하면서.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손을 꼭 잡았. 무대에서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돌이 등장했고 수만 명이 환호했습니다. 빛들이 춤을 췄고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완벽한 공연의 5점이었지만 덕분에 인간으로 살 수 있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응원봉을 흔들었습니다. 경기장을 가득 채운 빛들 속에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미래의 아버지였습니다. 콘서트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고 경기장을 나섰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반짝였고 거리엔 불빛이 환했습니다. 아빠, 재밌었어? 나도 재밌었어, 아들. 우리는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작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4명의 아이들이 어색하게 웃고 있는 사진. 사진 뒤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2년 4월. 우리는 10만 분의 1의 균열이었고 그 균열을 통해 빛을 보았다. 리철민, 리성호, 김은주, 박명수. 저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다시 그 산속에 있었습니다.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춥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불꽃 너머로 친구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이야기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